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0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문화 10번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사회문화 10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러한 지정학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를 고전 지정학이라고 할 거고, 이러한 고전 지정학과 비판 지정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지정학의 개념을 잡으시고 고전 지정학과 비판 고정학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바로 갈게요. 국제정치와 관련된 뉴스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이때 말하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심 소재, 핵심 소재가 되겠죠. 지정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리적 환경이 국가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제에 나오는 지정학적 개념이 바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지정학이라고 하는 건 한 국가의 역사나 그 국가가 처한 상황 등이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을 전제로 깔고 있답니다. 지정학적 변수라고 하는 건 지정학이 달라질 수 있는 또는 다르게 하는 요소들이 되겠죠. 위치, 크기, 기후, 지형, 인구, 초면자원, 기술 및 그 잠재적이 망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망라라고 하는 건 널리 받아들여서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방금 단어의 뜻 설명드렸는데 한번 적어 놓으셔야 되는 분들은 영상 잠깐 뒤로 하신 다음에 영상 다시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갈게요. 지정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과 달랐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과 달랐다면 이라고 하는 말을 지정학으로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이 지금과 달랐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아까 위에서 봤던 것 중에 얘들아 이거야. 역사나 국제 상황은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지정학이었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과 달랐다면 역사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처럼 지정학자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행위가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대.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정학적 접근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첼은 인물 나오면 체크하셔야죠. 정치지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국가를 분석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하던 라첼은 국가를 공간에 기초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고, 국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땅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가 되겠죠. 라첼이 진화론을 추종했다고 하니까 즉 라켈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또한 대지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즉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대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는 국민 통일체인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그럼 여기서 이 그러하듯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얘들아. 어떤 것이 그러하니까 이것도 그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추라고 설명을 하죠.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나머지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그 다음 문장 볼게. 국가도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부분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보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방금 밑줄 친 부분은 국가 자체를 유기체 그리고 생물과 같은 조직체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그러한 유기체가 확대 성장하는 장이며 힘을 통해서 이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대. 라첼로 대표되는 독일 지정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카를 하우스호퍼가 도입한 지정학의 개념은 나치 독일이 추진한 팽창 정책의 기초가 되었고 히틀러의 대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봤던 문장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결국 방금 노란 색깔로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가 확대하고 성장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되는 역할을 했답니다. 정당화. 그럼 어떻게 보면 나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판단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하우스호퍼가 도입한 지정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한 번 더 볼게요. 그는 어떤 정치 과정 속 나타나는 어떤 행동은 지리적 조건 또는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정된다고 보는 지리 결정론자였으며, 그런 맥락에서 나치의 이웃 국가 침략은 성과 악의 윤리적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였다. 즉 윤리적 잣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될 거야. 그러면
윤리적 잣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그는 왜 그 부분을 선과 악의 잣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봤냐면 지리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로 판별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독일 지정학이 주도했던 학문으로서 지정학은 나치의 정책과 결부된 탓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사이비 과학이라는 오명을 얻고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체제가 구축되고 국경선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관철, 꿰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갈게요.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념의 갈등으로 팽팽하게 대립되는 냉전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냉전이 시작된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보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국가 간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던 국제 상황에서는 국가와 영토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지정학이 계속하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 시기, 매 순간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국제 정치와 외교 정책에서 지리적 중요성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리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지금부터 부활의 계기가 나올 거야.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지정학의 부활의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이 부활하게 되는 계기 첫 번째. 또 냉전 시대 이념의 문제에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그리고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2번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조해서 결론적으로 지정학의 부활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정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현실주의에 근거한 기존의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여 새로운 방법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판 지정학. 갈게요. 기존의 지정학은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했지만 비판 지정학은 국가 외에도 비정부기구, 기업 등까지로 주체를 확장시켰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차이점이 되겠죠. 주체를
누구로 선정하느냐의 차이점. 비판 지정학의 성립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이먼 달비라고 하는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 문제와 지정학의 관계를 연구했고, 그에 따르면 지정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지정학의 핵심 문제라고 말하는 국가 단위의 세계 전략에 있지 않았을 거야.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체의 범위가 다르죠.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고전 지정학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했다면, 비판 지정학이라고 하는 건 주체의 범위를 국가를 넘어서 비정부기구나 기업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전 지정학 핵심 문제인 국가 단위 세계 전략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는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당위를 심어주는 데 있다. 따라서 지정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정신적 가치가 되겠지. 여기에 따라서 본다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서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또는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성격이 이전과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건 고전 지정학이 될 거고, 방금 읽었던 부분 있죠. 부여하는가, 연구하는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이 1번이 될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게 2번이 될 텐데, 결국 여기 넘버링했던 1번과 2번은 기존, 고정, 지정, 학과의 차이점이 될 거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고전, 지정학은 국가를 단위로 한 지리적 영토 문제에 관한 학문이 기존 지정학인데, 이러한 기존 지정학의 성격을 탈피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판 지정학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 중에 여기는 좀 쉬운 파트라서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할게요. 정리.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이 국가와 지역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니까 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현실을 묻어버리게 된대요. 그럼 방금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정학적 사고방식에서 기존 지정학이라고 하는 건 고정 지정학이 될 테니, 고정 지정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논쟁과 같은 이라고 하는 복잡한 현실은 당연히 고정 지정학에서 말하는 공간 말고, 즉 공간 이외에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 될 텐데,
공간 이해에 주목해야 될 이러한 요소들이 비판, 지정, 학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 지정, 학은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겨루기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었대요. 그럼 다양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봤던 거죠. 비판 지정학은 행위의 주체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니까 국가라고 하는 단일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라고 설명을 할 거고,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주체는 객관적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리 지식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따라서 비판 지정학 입장에서 지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관찰되고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 즉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리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지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이다 라고 보는 게 비판 지정학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사회문화 중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1번, 일단 지정학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정학의 개념, 그리고 지정학이 쇠퇴했다가 다시 부활의 과정을 거치죠. 두 번째, 고전 지정학이랑 기존의 지정학이라고 자주 나오죠. 비판 지정학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준점은 1번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 그리고 연구 대상, 그리고 관심사, 마지막 지리에 대한 태도,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꼭 알고 계셔야 내신 문제가 나왔을 때 원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고전 지정학의 연구 대상은 뭐 영토 보전 및 확대다. 반면에 비판 지정학에서 말하는 연구 대상은 정치 집단이 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제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또 관심사항은 고전 지정학은 강대국 사이의 힘겨루기라면 비판 지정학은 다양한 행위의 주체가 지정학을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만들어서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문화 10번 지정학 수업이었습니다.